각 지역 연결해서 태풍 대비 상황, 또 현재 상황, 태풍의 위치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이현호 교수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현호입니다. 예, 저희가 한 2시간 전쯤에 YTN과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그 2시간 사이에 좀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공주 날씨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조금 빗방울이 강해졌고요. 예. 태풍 이동 속도나 경로 쪽에는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이 저희가 지금 당초 예상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새벽에 제주 서귀포로 북상할 텐데 그때 위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현재 예상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제주도나 혹은 남해안 지역을 지날 때 중심 기압이 약 950에서 960 헥토파스칼 사이, 그리고 최대 풍속이 한 40m, 초속 40m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예상한 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된다면은 자세한 기록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5손가락 안에는 드는 그러한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제주부터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거 혹시 보셨나 궁금한데요. 보셨습니까, 혹시? 예, 봤습니다. 예. 그 지금 제주 지역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으로 보였고, 제주는 지금 어쨌든 그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이 400km니까요. 저희가 볼 때도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400km 안에 들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엔 뭐 비바람이 아주 세게 몰아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뭐 위성 영상에서도 이제 잘 보이긴 하지만 어떤 태풍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잘 구조화된 그런 구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태풍의 크기가 얼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풍 반경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현재 430km 뭐 이렇게 얘가 나온 것은 강풍 반경이라고 해서요. 풍속을 기준으로 해서 초속 15m가 넘는 그 반지름을, 그 영향권을 우리가 강풍 반경이라고 부르고 현재 네. 지금 약 한 400km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영향 그 구름대 안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강풍의 영향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거리를 재봤는데 서울 수도권과 지금 제주 지역을만 해도 한 400km가 되고요. 지금 그 위치는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강풍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태풍의 바람이 한 15m, 초속 15m 이상이 되는 곳을 430km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그 예. 400km 바깥쪽은 갑자기 바람이 약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초속 네. 15m 이상,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딱 그 반경을 넘어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상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바람의 반경 안에는 지금 거의 전국이 들어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단계는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태풍이 만들어내는 바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예.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이 만들어내는 바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뭐 새벽부터 내일 정오까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물론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전에도 얼마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모든 뭐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태풍 흰남노가 중심 기압이 930 헥토파스칼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 바로 남쪽, 그리고 일본 남쪽, 우리가 북태평양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평소보다 해수면 온도가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높은 곳은 한 5도 이상까지 높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흰남노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발달한 지역도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 높게 해수면 온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 그곳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북쪽으로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제 해수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테니까 에너지를 잃게 될 텐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로막히면서 계속 이 태풍이 남쪽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형성됐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통 근데 태풍이 내륙으로 오게 되면 그 세력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흰남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태풍은 그 에너지를 바다에서 얻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오면은 태풍이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나라 지역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편서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압계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점점 올라오면서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지금 예상대로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륙 시점까지를 보았을 때 태풍이 굉장히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재 상황이 중심 기압이 935 헥토파스칼. 조금 전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상륙할 때는 한 960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950에서 960 사이 정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중심 그 저기압부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위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한 33km 정도라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도는 빠른 편인지 느린 편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점점 태풍이 빨라지게 되고요. 예. 그 속도는 현재 지금 특별히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하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태풍이 빨리 지나가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태풍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위도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기압계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이 점점 구조가 약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태풍이 빨리 지나가는 쪽이 피해도 적고 금방 예.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군요. 내륙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만큼 과거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던 매미와 루사나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더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습니까? 예, 현재 지난 태풍이었던 매미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2년 전에 있었던 그 태풍 마이삭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태풍 차바 등과 비교해 본다면은 경로가 일단 우리나라 남해안을 상륙한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직접 상륙하게 될 곳인 남해안이나 그다음에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동해안 지역 같은 곳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루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던 태풍인데 그때는 다소 지형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예. 아마 이번에 루사처럼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예. 일부 지역으로 이렇게 바람이나 비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태풍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과거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 비태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비를 머금은 태풍이다. 뭐 바람이 센 태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흰남도를 보시기에는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비나 바람 쪽에서. 예, 우선 우리나라를 일단 직접적으로 상륙하는 태풍이고 그리고 상륙하는 시점에서 중심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선 매우 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 그다음에 경남 남해안, 그다음에 울릉도 지역까지는 일단 바람의 피해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태풍은 조금 태풍의 전면, 태풍의 진행 방향 쪽에 있었던 그 태풍의 북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좀 이렇게 다소 폭넓게 비가 오는 지역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비가 오는 지역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태풍이 몰고 오는 비구름 이것이 합쳐지면서 오늘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일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한 200~300mm 가까운 그런 비가 온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차바 당시에 부산 마리시티 모습을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특히 남해안 지역으로 지금 이동 경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만조 시기와 겹치게 되면 폭풍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상청에서 맨 처음에 이제 태풍의 진로를 예상했을 때는 한 아침 9시경 정도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빨라져서 지금 아침은 새벽 6시에서 아침 7시 그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만조 시간이랑 비슷하게 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상당히 그 피해가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훨씬 더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이쪽에 해안 쪽에 최근에 그렇게 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쪽에는 우리가 빌딩풍이라고 그러는데 예. 국지적으로 우리가 태풍에서 관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고층 그리고 해안가에 사는 아파트들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해안 지역 특히 이 시각이 지금 오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출근 시간까지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 남해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자차가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나을까요?
글쎄요. 뭐 선택을 하라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딱히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부산이나 그런 경상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아마 내일 오전 9시, 10시 이때까지가 아마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나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좀 최소한 오전만큼은 좀 예. 집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비와 뭐 바람 조금 있는 편인데 수도권은 언제 가장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예,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태풍의 전면대에 형성돼 있던 구름들 때문에 오늘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미 꽤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태풍이 몰고 오는 강수대와 그것이 합쳐지면서 새벽까지는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잦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 피해가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람에 의한 피해는 아무래도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더 잘 알지만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시설물이 바람에 좀 취약한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네.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만큼 각 지역들, 특히 피해 예상 지역으로 피해 위험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앞서 기상청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위험한 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외출을 부디 자제 정도도 아니고 외출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재산 피해는 사실 매우 가까워 계신 분들은 어서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잘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 같은 것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상 뭐 이변 때문인 건가요? 사실 뭐 기상 이변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이것이 연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것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더 친숙한 엘니뇨 혹은 라니냐 등과 연관이 있냐라고 말하면은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태평양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그 라니냐 현상과 이 태풍의 진로 혹은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나가는 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경로 이후에 더 많은 좀 준비라든지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주대 대기과학과 이현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